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을 혹시 아십니까? 외우기 쉽습니다. 55.5세.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요. 평균 5살에서 8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평균 55.5세의 아저씨 국회 2030 청년 여성들이 접수하겠다. 녹색당이 최근에 내건 문구인데요. 이름하여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 이 사안과 관련해서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TV는 전에 한번 나와보셨나요? 네, 총선일 때 후보 시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총선 때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아니고 총선일 때? 2016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난 그 서울시장 후보로 또 한번 녹색당 나오셨었잖아요. 그때는 안 나오셨고. 그때는 불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어수선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그러셨어요? 예, 네. 어수선해가지고. 자, 오늘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다고요. 네, 오전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덕식 판사라고 예. 얼마 전에 이제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건을, 그러니까 살아생전 구하라 씨 사건을 담당했었던 판사예요. 불법 촬영물과 뭐 그것에 따른 협박, 폭행 뭐 이런 건이 있었던 건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형벌이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 판사가 불법 촬영 혐의가 없다라고 당시 판단을 했었었는데 그 주요 근거를 판결문에 적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구하라 씨가 그 최종범 씨에게 먼저 연락했다. 그다음에 둘이 원래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였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촬영을 했었을 때 구하라 씨가 제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근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근거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하라 씨가 제지하지 않았다보다 보통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너가 먼저 거부했니? 뭐 제지했니라고 묻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최종범에게 당신이 구하라 씨에게 허락을 받았냐, 촬영을 하기 허락을 받았냐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 영상을 보고 구하라 씨가 제지하지 않았다라고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구하라 씨는 살아생전 그 영상을 판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판사가 끝끝내 보겠다고 하고 봐놓고서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판사 오덕식 판사 같은 경우에는 고 장자연 씨 사건에 유일하게 기소된 조희천 씨라고 조선일보 전 기자의 판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무혐의 판결을 내렸어요. 그때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에서 특히 이제 불법 촬영물, 성폭력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사에게 옷을 벗어라. 그다음에 이제 성적폐 재판부, 사법부 개혁해라. 이러한 요구를 했었던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이었고 저도 궁금해서 이 오덕식 판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구하라 씨 그 사건에 있을 때 판결문에 불필요한 성관계 횟수를 다 적은 다음에 그거를 일반인들이 다 듣는 데서 이렇게 다 읽었다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굳이 사건에 필요 없는, 판결에 필요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시를 했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전에 고 장자연 씨 때 그 조희천 재판을 보면요. 사실관계를 거의 적어놓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개미만한 목소리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래서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들릴 정도로 작게 선고문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딴판인 것이죠. 저는 여성 혐오가 그 오덕식 판사에게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뭐 이것 때문에 오늘 모신 건 아니라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그거는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은 그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 뭐 기사에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요? 다음 총선이 2020년 4월 15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딱 1년 전에 2019년 4월 15일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의 여성, 뭐 청년 굉장히 많은 약자들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기도 어렵고 실제로 용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들에게 발판을 좀 마련해주고자 녹색당이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자, 2020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앞에 2020년이죠. 아, 근데, 2020년. 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20대로만 아시고 그 여성 20대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20대가 다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 20, 20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게 아니라 네, 근데 2020년.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60대도 계십니다. 아, 60대가 계시다고요? 네. 아, 그러면은 어쨌든 여성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마 제가 알기로 17%인가 그럴 거예요. 여성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 비율이. 네. 아, 제가 기억력 좋죠? 네, 너무 잘 아시는데요. 아, 예. 아마 그거 지금 너무 이렇게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남성과 여성이 세상의 반반이면은 거의 반에는 근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낮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2020년에 여성들이 좀 그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짤 때 좀 주요하게 짚었었던 것은 네. 거기에서 여성이 누구냐, 과연 생물학적 여성만 여성이냐 이런 질문들을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소문자 쉬가 아니라 이건 대문자 쉬다. 대문자 쉬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의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김용균 사건이 이제 터졌었을 때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우리 사회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약자에게 공감을 하는 것이 항상 운동의 그다음에 정치의 전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 또한 생물학적 여성이 굳이 아니더라도 예. 내가 이 불평등한 젠더 불평등한 상황에서 함께 저항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맨 처음 기획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도 아마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저라도 제가 그럼요.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받아주시는 네, 건가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아, 실제로 그래요? 남성분들도 오셨고 성소수자분들도 계세요. 약간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60대도 여기 왔다. 네, 그러면 네. 프로젝트, 육성 프로젝트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예. 강좌, 워크숍, 그다음에 액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뭐 대중 강사도 있고, 대중 강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아주 친밀하게 정책을 뭐 알고, 그다음에 정치의 노하우를 배우는 교육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행까지 한번 해보는 워크숍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액션 단계라고 오늘 했었던 기자회견도 2020 출마 프로젝트 참여자분들이 직접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년 동안 정치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성장한다. 이게 주요 목표이죠.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나요? 잠시만요. 아, 예, 예.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게 제가 보기로는 많은 걸로 아는데, 단식하기, 몸으로 육탄 저지하기, 네. 고성 지르기, 뭐 기타 등등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배워야 네.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게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식, 사퇴, 삭발 이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죠. 배우지 말아야 될 그렇군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들이 활발하게 영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전에 이제 황희두 씨도 나왔어요. 민주당 이제 뭐 공천위에서 활동을 하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녹색당에서 어떻게 지금 그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정당의 목표는 선거입니다. 근데 과연 목표가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것인가?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시민성의 함양에 있거든요. 시민성 함양. 네. 그러니까 시민들, 일반 국민들, 유권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당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시민성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건 저는 정당의 또 다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당 생태계들을 보면 대부분 새로운 정치인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발탁하고 사실상 간택해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들의 줄을 라인을 서도록 만들고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정치인으로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팽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 정당 안에서 육성하고 그리고 스스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녹색당이 좀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 프로젝트에 나오는 분들은 2024년 총선에 지금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2020년 총선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요. 2020년 총선이요? 그러면 네. 육성하기에 너무 이게 다마고치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이렇게 육성이 가능한가요, 이게?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 예. 공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당원 투표로 뽑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 1년 만에 어떻게 크겠어 하는 유권자분들이 저희 당원분들이 좀 계시면 예. 그분들께 좀 적은 표를 드리고 아무래도 예. 후순위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저는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정치는 한번 해보고 싶다, 나 그 열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취지는 정말 좋고 뭔가 새로운 참신한 프로젝트 같아요. 근데 뭐 정치인도 키워야 되지만 녹색당도 스스로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맞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닌가요, 녹색당? 네, 근데 당이 7년 차가 됐어요. 7년이나 됐어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가장 현존하는 정당 중에 가장 이름을 오래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정말이요? 네, 가장 오래됐어요. 근데 정당이 기존 세력을 등에 업지 않고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원 정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도 지부 이런 게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시도 지부는 있죠. 그러니까 예. 그 지역 당은 있죠. 근데 예, 예. 기존에 있었던 그 뭐 정당이 없었다는 것이죠. 역사성을 갖고 예, 있는. 근데 녹색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버텼어요. 대한민국에 유례 없는 일입니다. 당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12,0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고 당원들의 당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 그것만으로 좀 잡초처럼 끈질기게 버텨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좀 큰 나무로 자라야겠죠. 근데 녹색당의 힘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키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렇군요. 지지와 응원, 당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녹색당 하면은 유럽의 녹색당들은 주로 탈원전 운동,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뭐 탄소 감축 이런 거에 좀 그린이라는 그거에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녹색당은 왜 젠더 문제만 얘기하냐, 왜 녹색은 어디 갔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 있어요. 네. 너무 지금 젠더 문제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녹색당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는 해외에 있는 녹색당이라고 할지라도 녹색의 가치, 그러니까 생태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젠더 불평등 혹은 뭐 다양한 뭐 노동의제, 이민 이슈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가장 급진적인 대안을 내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예. 뭐 스웨덴 같은 경우만 해도 스웨덴 부총리가 녹색당원이거든요. 근데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하게 만든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녹색당이 사실 젠더 이슈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영풍 석포재련소 제가 문제라든지. 과문해서 그런데 잘 못 들어봤어요.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가 큰데요. 지금 낙동강 주변에 네. 그 상류에 보면은 재련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서 몇 년 동안 강 하류로 오염 물질들을 계속 방출해 오고 있었고 1,200만 명의 식수를 오염시켜 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영풍그룹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영풍그룹. 대해서 이제 싸우는. 영풍문고의 그 영풍그룹.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어디 다른 방송에 가서 교보문고라고 했다가 잘못 말해가지고. 네, 영풍문고고요. 예. 영풍그룹에 대항해서 좀 주요하게 싸우고 있고 또 제주 제2공항 지금 설립 준비 중인데요. 예. 제주는 지금 과포화 상태입니다. 공항이 필요 없는데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주 제2공항 저지 운동도 녹색당이 가장 앞장서고 있고 뭐 탈핵 운동, 뭐 동물권 운동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방송사에서 잘 취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이슈나 뭐 이런 뭐 난개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회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 분야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기사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방송이나 신문에서 잘 안 네, 다뤄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젠더 이슈만큼 다른 이슈도 녹색당이 계속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근데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고 있어요. 저희. 젠더 이슈만 하면은 다 와가지고 그냥 빵빵 터지는 거죠. 빵빵 터지니까 네. 여기는 젠더만 다루는 정당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바뀌었다. 네. 지금 그렇군요. 그게 좀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 앞에서 지금 농성하는 거는 지금 뭔가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자. 그다음에 한국당 같은 경우가 지금 단식 농성하면서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면서 선거 개혁, 그러니까 선거법 개혁, 그다음에 사법 개혁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농성을 지금 10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지금 며칠 전에 시작했어요. 네, 저희가 먼저죠. 먼저 해서. 예.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사람들은 이거 뭐 녹색당 진짜 특집이네요. 정의당하고 녹색당하고 차이가 뭐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의당하고 녹색당하고. 이제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정의당은 이미 저는 기성정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정의당이 지금 던지고 있는 사회의 의제들의 이슈들을 보면 아직 예전의 사고방식을 벗지 못했어요. 예전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건가요? 들면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만 언급하는 방법이라던가 저는 지금 진보 정당이면 정당일수록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안과 해결 방안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타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에서 노동하시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노동법을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최저임금을 100원, 150원 올려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안에서 임금 체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과연 정의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쉽사리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기성 정당이 좀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낙태죄 같은 것도 그런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정의당이 가장 원내에 있는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면 가장 급진적인 안을 내야 되는데 매우 보수적인 안을 냈어요. 일단 주수 제한을 걸었고요. 이정미 의원이 새로 발의하신 개정안들을 보면 주수 제한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가난함을 증명해야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과연 진보 정당이 낼 수 있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당이 예전만큼 좀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하고 전환하는 관점은 많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좀 안일해졌다. 녹색당이 보기에는 정의당도 지금 많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우리 민주당이 보수당이고 정의당이 중도 진보. 자유한국당 무슨 그러면? 한국당은 사라져야 될 정당이죠. 한국당은 사라져야 될 네. 정당이군요. 네, 저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뭐 필리버스터를 하신다 그러는데 예. 아니 한국당 같은 경우엔 한국당이야말로 좀 빨리 없애야 될 정당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한국당과 뭐 테이블을 같이 마주 앉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태도로는 민주당도 개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정당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개혁을 할 안을 만들어야지 왜 한국당의 눈치를 자꾸 보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민주당이 보수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막 댓글에 칭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전에 그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잠깐만 질문 드릴게요. 그때 그 이제 포스터가 워낙 화제가 되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신 거 제가 봤어요. 네. 일각에서 시건 방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때 그 시건 방지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먹혔다. 아니, 왜냐면. 광역도발했구나, 네, 광역도발. 아니,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좀 기획한 포스터예요. 그동안 좀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불려왔었던 호명 방식을 보면 뭐 종로의 똑순이, 뭐 인천의 딸, 어디의 며느리, 부산의 며느리 막 이렇게 호명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당당하고 할 말 좀 똑바로 하는 젊은 청년 여성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포스터를 기획하면서도 원래는 저희가 막 보라색 립스틱을 우리가 바르고 막 이렇게 막 째려볼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 당원분들이 그건 너무 심하다. 좀 온하게 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진을 제일 픽했어요. 온화하게 찍은 게 그 시건 방지의 그 표정이었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아쉬웠는데 아니 웬걸 그냥 첫날부터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런 이미지도 먹히는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그게 그래서 녹색당에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은 별로 안 됐나요? 글쎄요. 근데 저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저에 대해서 녹색당까지는 아닙니다만 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신 유권자분들도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희가 이제 자원도 없고 이제 소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뾰족하고 강력하지 않으면 소음이 가득한 선거의 판에서 메시지가 제대로 가닿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성공했다. 근데 이후에 뭐 제가 오해라면 오해, 편견이라면 편견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제도 개편이 되면은 많은 소수 정당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녹색당의 총선 전략은 뭐고 정말 이번에 원내에 들어갈 어떤 뭐 의지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2016년 총선에 나왔었을 때 녹색당 기어서라도 국회 가겠다라 그랬었는데요. 기어서라도 국회를 네, 가겠다. 저희가 경복궁 쪽에 당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 5일 근무 8시간 동안 기어갔으면 아마 쉴 거 충분히 쉬고 밥 먹고 뭐 이랬으면 아마 지금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에서 성장하신 분들, 그다음에 기존의 그 후보자로 나오셨었던 뭐 제주의 고은영 후보, 우리 하승수 후보님 같은 분들이 비례로 출마하실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에요. 아, 지역구요? 네. 어디, 지역구 어디세요? 뭐 마포 쪽으로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마포? 싶습니다. 네. 그러면 손혜원 의원 뭐 거기 그쪽인가요? 네, 마포 을로 출마하게 될 것 마포 같고요. 을이요? 네. 거기 뭐 근데 뭐 아직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선거제도 건 개혁을 좀 아니고? 예, 예. 봐야 할 텐데요.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 선거법에서 네.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유세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마이크를 줄 수 없는데 그 마이크를 쓰게 하고자 지역구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녹색당이 3%라고 하는 봉쇄조항 득표율을 얻어서 예. 원내로 진입하는 모습을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저는 첫날부터 좀 하고 싶은 저희 녹색당이 하면 좋겠는 것이 담벼락을 부수는 겁니다. 담벼락. 예. 네, 지금 국회에 보면 다 담벼락이 높게 쳐져 있고 국민들 그렇죠. 분들이 거기 들어가기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전 처음 국회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회의원들이 왜 목 뻣뻣이 여기에다가 배지 달고 다닐 수밖에 없냐. 그 웅장한 건물의 정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본인들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 국민들은 뒷문으로 마치 예전에 하인들 드나드는 것처럼 뒷문으로 다녀야 되냐. 첫날부터 이것부터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좀 뒷문으로 들어가거나 가고 담벼락 모두 없애고 국민분들께서 자유롭게 국회를 제 집 드나들듯 들어들 수 있는 정치판이 만들어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담벼락을 없애고 싶다.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신선하네요. 예전에 그 유시민 의원이 의원 선서하러 나오면서 백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주얼한 뭔가 충격을 줬었는데 네, 약간 네. 저는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지금 그때 보니까. 저도 그 당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네. 당을 옮기셨군요. 네. 그때 아이고, 없었으니까 이때. 네, 없어질 때 이제 아. 저도 당적을 이제 없애고 녹색당 창당할 때 들어갔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는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그럼요. 네,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기회가 될 때 가끔 한 번씩 네. 뵙도록 하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지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